그럼 약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? 약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저는 탈모약이 되게 독하다고 들어가지고.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의 경우는 금기이기 때문에 이게 임신이라든지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여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? 남자들이 훨씬 많죠. 근데 치료에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남녀 성비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머리숱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유튜브 검색을 해도 여성형 탈모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여자분들이 혼자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 게 남성형 탈모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성형 탈모라는 A형이 있거든요. 이게 남성형 탈모가 있고 여성형 탈모가 있고 이게 별개가 아니라 다 남성형 탈모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탈모의 형태예요.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여성형 탈모 형태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여성의 경우도 그 남자 형태, M자 탈모라든지 정수리가 휑해 보이는 그런 남자에게서 흔히 오는 남성형 탈모증 형태로 오는 경우들도 많아요. 여성형 탈모는 증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남자와 거의 비슷하게 뒤통수 모발 대비 정수리 부분이 굉장히 휑하고 근데 임상 양상이 다르죠.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딱 M자 아니면 딱 그 뒤통수에 동그라미 딱 이렇게 O자형 형태의 그 탈모가 많은데 여성형 탈모의 경우는 정수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는 분이 많아요. 그러니까 앞머리 경계선은 유지는 하는데 이쪽 부분이 좀 휑하고 이게 완전히 깨끗한 느낌은 아니지만 머리가 듬성듬성 머리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머리숱이 없는 거랑 탈모랑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. 원래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뒤통수 모발과 정수리 모발의 밀도 차이가 없어요.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없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백날 탈모 치료를 해도 안 좋아지고 치료를 안 해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머리숱 없는 사람들이 그 약간 검증되지 않은 탈모 치료기관을 표방한 이런 기관에 가서 너 탈모다. 그러니까 너 우리가 하는 치료 받아. 그래서 한 돈 몇천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.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어요. 그래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사람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거든요. 남성형 탈모에 속해 있는 여성형 탈모라는 A형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. 환자분은 탈모 아니에요. 그냥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없는 거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속 시원해 하면서도 약간 좀 오묘하게 아쉽기도 하고 약간 내가 왜 이러한 헛된 그 돈을 썼나 있었어요. 일단 진짜로 빨리 진단부터 받는 게 중요하네요. 여성들이 탈모를 걱정하는 게 이제 특히 출산 후 거의 100일 즈음에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. 그때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? 보통 임신하고 출산 이후 또는 뭐 굉장히 큰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뭔가 내 몸에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탈모가 확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이게 휴지기 탈모라는 질환이거든요. 그 모발은 성장과 탈락을 반복을 하거든요.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는 모발이 탈락을 해야 되는데 탈락을 안 하고 그냥 잡아두고 있어요. 이러다가 이제 어떠한 그 유발이나 스트레스가 뭔가 싹 지나갔다 이러면은 긴장이 싹 풀어지면서 있던 모발들이 수수수 빠지는 거죠. 이게 휴지기 탈모증이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휴지기 탈모증은 가역적이에요.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. 휴지기 탈모증도 왔는데 남성형 탈모증이 더 촉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휴지기 탈모증과 이러한 그 여성형 탈모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휴지기 탈모증이 회복이 되더라도 원래 머리숱으로 돌아오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. 그럼 좀 헷갈릴 것 같아요. 환자 입장에서는 그죠? 구분 방법이 있나요?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두피 촬영을 하면 이거 또 촬영인데 뒤통수 대비 정수리 차이가 없으면 이건 휴지기 탈모증이에요. 휴지기 탈모증은 모발 전체가 쫙 다 빠지는 거거든요. 남성형 탈모증에 있는 여성형 탈모증의 경우는 빠지는 부분만 빠져요. 그래서 그 차이가 있죠. 갱년기에도 머리가 빠지나요? 빠지던데요. 그 이후에 혹시 더 많이 빠지거나 네, 그러나요? 더 많이 빠지시더라고요.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폐경 전후로 확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. 호르몬적인 영향도 큰 것 같아요.
그때도 진단이나 치료는 똑같은 거죠? 앞서 똑같죠. 설명하신 거랑. 네. 폐경기 전후로 나타나는 경우는 휴지기 탈모증이 아니라 남성형 탈모증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폐경기 때는 그 여성 호르몬이 딱 떨어지게 되잖아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. 이렇게 되면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성형 탈모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치료가 필요한 탈모가 생기는 거네요. 그렇죠. 여성 탈모의 경우에 진단 후에 치료법이 혹시 남성형 탈모랑 비슷한가요?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자의 경우는 남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탈모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. 금기예요. 여자의 그런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치료가 더 안 되나, 안 되는 거 아니야, 더 치료가 더 어렵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여성형 탈모의 경우가 그 치료를 하게 되면 더 치료 반응이 더 좋아요. 모낭 주사라든지 PRP 약간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남자보다 훨씬 더 치료 반응이 좋고 유지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주사요법을 더 권유를 해드려요. 그럼 약은 먹으면 안 되나요? 약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저는 탈모약이 되게 독하다고 들어가지고.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의 경우는 금기이기 때문에 이게 임신이라든지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독하다는 인식을 이 자리 잡은 건데 근데 남자들이 먹을 때는 안전하거든요. 맞아. 그거 뭐 만지면은 그거 맞아요. 흡수된다고. 네, 피부로 흡수된다.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미국은 워낙에 그 소송이 많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션을 굉장히 그 빡세게 그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프로페시아의 경우는 사용 설명서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. 손에 닿지도 않게 해라. 이렇게 해놓으니까. 여성용 치료약이 있긴 하지 않나요? 바르는 약이 있죠.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든지 뭐 알파트라디올 뭐 이러한 그 제품의 약들이 있는데 그것도 보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죠. 그러면 이게 한번 훅 좋아지고 나서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나요? 그렇죠.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치료 이후에 유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는 권유는 안 드리고 대신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그런 너무 내 몸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죠.